꿈 나눔, 꿈 팟캐스트. 화천의 예술 텃밭 카페에서 자신의 꿈을 말로 공유하고 있는 탐험가들의 모습이 보인다. 탐험가들은 책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자유롭게 서로의 꿈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한다. 꿈은 사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꿈이 결국에는 이제 메인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어떤 이 작업을 시작하는 이제 동기가 됐던 거는 사실이고, 어쨌든 우리가 꿈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각자의 언어, 각자 경험한 방식으로 언어로 기록해서 또 공유하는 작업을 저희가 계속 오래 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또 나눌 것인가, 그냥 읽을 것인가, 어떤 표현들을 또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읽고 또 좀 다른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좀 시도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꿈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자기만의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하거나 뭔가 다른 표현으로 확장하거나 이런 작업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석으로 달아서 녹음도 해보고 책으로 읽는 방식으로도 해보고, 작년에 우리가 마치 방송하듯이 사연을 받아서 그것을 주석을 달아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탐험가들은 나무가 보이는 환한 공간에 앉아서 꿈 팟캐스트를 시작한다.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귀가 시끄러워 눈을 뜨게 되었다. 맞다. 이것은 꿈? 이었다. 나는 안도하며 문을 닫고 변기에 걸터 앉았다. 재래식 변기는 밤에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곳. 일반 양변기에 비데가 있으면 볼일을 볼 때 편안함과 위생감이 든다. 화변기는 볼일을 보며 다른 일 하기가 불편하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빨리 일 보고 나가고 싶기만 하다. 주변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 술래잡기를 한다. 술래잡기란 술래자를 피해 사람들이 일제히 숨고 술래자가 숨은 사람들을 잡는 게임이다. 지금부터 술래잡기를 시작한다. 당신은 아주 깊은 장롱 속에 숨었다. 술래자의 발소리, 숨소리가 귓가에 점점 울린다. 그 소리가 들린다. 발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 내가 있는 화장실, 칸이 그 발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문을 잠그고 있지만 불안해졌다.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면서 차르륵 차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도 같이 들린다. 규민, 기비. 제목 그때가 오면. 피아노는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규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물 흐르듯 물은 흐른다. 위에서 아래로 눈물도 흐른다. 위에서 아래로 콧물도 흐른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기 마련이다. 핑크 라디 레빌의 르동 노무르 레비 반세아룬 광택이 흐르는 보송보송함, 살며시 퍼져나가 목젖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는 달콤한 맛, 가장 쉽게 마음에 스미는 색.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나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꽃이 피어지는 날이야. 깜깜한 네 앞에 조용. 그대 향한 마음에 태어난 벤치. 기영, 나라. 페인트가 제목, 칠해진 바닥에 화사의 삶에 칸칸 이치들. 철제 선반
선반이 미로처럼 놓여있는 짐과 쓰레기. 아름다움을 위해 버려지거나 감춰지는 것. 다시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것.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서 장구를 치며 장구. 어떤 박자를 치느냐에 따라 음가가 달라지며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악기이다. 줄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장구를 만지면 세상 만물의 순행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화사가 돈을 더 받기 위해 기업님의 어머니께 말한 거짓말이고 장구는 시중에 파는 싸구려 장구일 뿐이다. 장구를 치며 수의 이치를 전파했다. 엄마가 나갈 때 방 불 꺼달라고 했지만 화사는 끄고 가지 않았다. 장구를 연주하다 보니 배가 고파졌다. 재래시장에서 사온 솔방울을 열었더니 마마무. 여기서 마마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가장 쉽게 처음 발음할 수 있는 옹알이 중 하나로 엄마를 부르는 말이다. 또 마는 경상도에서 임마의 줄임말로 친한 친구를 부를 때 또는 화가 나서 상대방을 부를 때 잘 사용되며 또 다르게는 고마의 줄임말로 그냥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무는 경상도에서 무라의 줄임말로 먹어라는 뜻이다. 마마무라는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김밥이 튀어나왔다. 김밥은 무맛이었으나 삶의 단순한 진실과 수의 세계를 수의 세계는 다양하다. 나무령, 예은. 네, 이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제목, 감정인데 아이들의 행복한 감옥. 공포 게임, 무서운 소설 등 이 모든 공포에 관한 것들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것에 맞닥뜨렸을 때 아주 쉽게는 이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섭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주석 100개씩 보내주세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여러분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약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저도 요즘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적절한 네, 굉장히 지금 소름이 돋아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엔 동그란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넓은 접시에 음식이 나왔다. 네, 식사 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식사 시간 제가 무척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이 식사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식사 시간이 기비와 나무령과 주애는 구세군 빌딩 지하 2층에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 둘과 우렁 된장찌개 하나를 시켰습니다. 우린 여러 주제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복지와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식사 시간은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역동적인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이 그립네요. 저희도 열심히 코너 마치고 저녁 드시러 가시죠. 얼핏 보기에 뭉쳐놓은 찰흙 덩어리 같다. 여기서 이제 찰흙과 덩어리로 혹시 별개로 혹시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찰흙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상을 빚는 오브제. 시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름답네요. 그 주석들만 가지고 이렇게 단어로 전시도 해보고 그런 걸 했었는데 무엇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물론 그런 건 있었어요. 이거 꿈을 통해서 각자들이 어떤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 혹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저는 다른 많은 것들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